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X 1년도 1기부터 해서 자, 밑에 보시면은 4번 문제부터가 X 2년도 2기 문제이죠. 자,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적어 드릴게요. 자, 여기가 X 1년도이고 여기가 이제 X 2년도인데 여기가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X 1년도에 12월 31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때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얼마에 구입했다? 자, 취득을 100원에 그냥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주식을. 자, 그런데 이제 이때는 결산이죠. 근데 결산대 자, 이 주가가 120원이고요. 자, X2년도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 주식을 팔았어요. 얼마에? 150원에 자, 처분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죠? 20원이죠? 올랐죠? 자, 이 20원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원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쵸? 근데 이때 우리가 150원에 처분을 했죠? 그쵸? 그러면은 처분이익은 얼마일까요? 50원이죠?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50원이 아닙니다. 자,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50원 아닙니까? 왜? 취득을 100원 해가지고 150원에 팔았으니까 50원이 처분이익이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50원이 아니에요. 왜? 기말에 평가해가지고 120원 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주가와 이제 다음 연도에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익은 결국은 얼마가 된다? 30원이 된다. 그 뜻입니다. 왜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때 100원에 구입해가지고 이때 150원 팔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얼마를 벌었어요? 50원 벌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50원이 평가이익 20원과 처분이익 30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게 50원이라면 평가이익 20원과 처분이익 50원이니까 70원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왜? 전체 이익은 50원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다? 처분 시에는 당연히 요 금액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요 금액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주식 100원짜리를 X 1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그냥 X 1년도에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건 처분이익이 50원이 맞아요. 하지만 얘를 어떻게 했다? 다음 연도에 팔았다면, 그쵸? 자, 취득한 그 연도에 다음 연도에 만약에 처분을 했거나 다음 연도에 평가한다면 이제 그때는 뭐다? 처분하거나 평가하는 이 금액은 당연히 뭐랑 비교해야 된다? 취득 시의 주가가 아니고요. 직전 연도에 그렇죠. 결산 시의 주가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취득한 그 연도, 그죠? 그 다음 이후의 연도에 만약에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은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취득 시의 주가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직전 연도의 결산 시의 주가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직전 연도 결산 시의 공정 가치와 비교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단기 시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강원전자의 주식을 100주를 구입했고요. 액면 단가는 5,000원이고 주당 7,000원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대금은 취득 수요 2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액면가 무시. 자, 액면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주식은요, 액면가가 있고 주가가 있죠. 주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 뭐 시가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시죠? 그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삼성전자는 나중에 네이버 증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액면가가 100원 돼 있어요. 뭐 네이버나 다음에 증권 사이트 가시면은요, 100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이 뭔가 하면은 액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주식회사가 설립되려면 법원에다가 우리 액면가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그냥 한마디로 형식적인 그런 절차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워낙 삼성전자가 뛰어난 기업이니까 다들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100원에 거래가 안 돼. 맞죠? 나는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에 뭐 7만원에서 뭐 이렇게 팔리고 있죠. 그쵸? 현재는 좀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한 7만원 선에서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주가, 다른 말로 공정가치가 되는 겁니다. 공정가치. 그래서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격으로 절대 못 사요. 아시겠죠? 그래서 액면가는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일주당, 그렇죠. 7,000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수수료 2만원과 함께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옵니다. 자, 얘가 얼마가 들어온지 볼까요? 자, 몇 주를 구입했습니까? 100주를 구입했죠. 그럼 100장을 구입했는데 이거를 장당 한 장당 얼마에 구입했다? 7,000원에 구입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100주에 7,000원에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얼마? 70만원치가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차변의 금액은 얼마이다? 70만원을 적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시 산식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이제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 나가죠. 자, 이 정도 분견은 이제 할 수 있죠. 자, 얼마? 70만원에 수수료 2만원 포함해가지고 72만원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에 72만원 돼야 되는데 여기에 2만원이 모자라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뭘까? 수수료 준 거죠. 그쵸? 수고했다고 수수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네,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은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단기 매매 증권 얘가 좀 특이해요. 그쵸? 얘가 이제 어떻다? 구입할 때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좀 특이하니까. 그쵸? 적어놓으세요. 참 특이하네. 적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주식 통장을 좀 그려볼까요? 자, 주식도 여러분들 통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식 통장에 현재 몇 주가 있을까요? 네, 100주가 있겠죠. 그럼 적어볼게요. 자, 100주가 있는데 장당 얼마에 구입했다? 네, 7,000원에 구입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위에 강원전자의 주식 중 2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드디어 팔았습니다. 그쵸? 몇 주를? 20주를. 그럼 적어볼까요? 대변은 뭐 나가죠?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갑니다. 자, 얼마 나갑니까? 자, 일단 20주를 팔았죠. 근데 얘가 얼마 나갈까요? 곱하기 6,000원 아니에요. 왜? 7,000원에 구입해가지고 장부에 7,000원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7,000원짜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대신에 이제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까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은 들어오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얘가 이제 20주에 장당 얼마? 6,000원을 팔았으니까 얘가 이제 6,000원 들어오는 거죠. 장당.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20주가 7천원짜리 나갔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네, 14만원이 나가는 거고 2714, 14만원. 얘는 이제 6천원 팔았으니까 16에 12, 얘가 12만원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갈 때 단가는 얼마가 되고 들어올 때 단가가 얼마가 된다. 그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12만원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4만짜리를 12만원에 팔았으니까 2만원만큼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2번은 얘가 답이죠. 결국 100주에서 그러면 얼마를요? 20주를 팔았으니까, 그쵸? 통장에는 그러면 이제 현재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80주가 들어있겠죠. 자, 이게 한 장당 얼마? 7,000원치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시, 자, 위에 주식, 자, 강원전자 주식이죠? 자, 80주를 주당 8,000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쵸? 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판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분한 건 아니고, 평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 때 뭐 한다고요, 쌤이? 평가한다고 했죠? 그쵸? 자, 평가하니까, 자, 공정가치가 얼마다? 공정가치가 장당 8,000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위에 있는 이 7,000원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죠? 요걸 우리가 앞으로 장부의 가치라고 할게요. 자, 쌤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장부의 금액은요, 북이 뭐죠? 책이에요. 책이 장부예요. 자, 북 밸류 가치. 그러니까 장부의 가치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뭔가 하면 현재 주가죠. 주가는 페어 밸류라고 해가지고 FV를 씁니다. FV, 페어 밸류. 그래서 공정 가치라고 할게요. 그러면 장부의 가치와 공정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자, 어때요? 얘는 87에 56, 장부에는 56만원치의 주식이 있는데 현재 다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88에 64, 64만원만큼의 주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얼마가 올랐어요? 8만원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8만원이 뭐가 된다? 평가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이익을 이제 분개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이익과 손실은 오르거나 내린 만큼만 분개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올랐으니까 자, 우리 사장님 표정 한번 보세요.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름은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했으니까 자, 좀 새로운 이름이죠. 자, 평가의 평가. 평가이익도 수익입니다.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겠죠. 얼마? 8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익난 만큼 차변은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얼마? 8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끝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다음 기에서는요, 이제 X2년도가 되겠죠. 그쵸? 자, X2년도에 넘어가는 순간, 잘 들어요. 우리 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은 이제 얘가 아니고요. 누구다? 얘로 바뀝니다. 다음 연도부터는요, 이제 얘는 사라집니다. 얘는 사라지고 누구? 밑에 있는 이 8,000원, 장당 8,000원, 이 64만원이 다음 2기 때부터의 장부의 가치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쌤이 얘기했죠.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다음 연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처분이익이나 평가이익을 따질 때는요, 이제 누구랑 직전 연도의 결산시의 공정가치와 비교한다고 했죠? 이 말은 직전 연도의 결산시의 공정가치가 얘잖아요. 8,000원. 그쵸?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이제 결국 뭡니까? 다음 연도부터의 장부 가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4번이죠? 자, 칠판 좀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자,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4번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강원전자의 주식 중에서 50주를 일주당 5,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2기부터는요. 자, 적어보죠. 이제 우리 회사의 창구상의 단기 매매 증권의 수량은 몇 주입니까? 방금 80주였죠? 아까 100주에서 20주를 팔았으니까. 자, 이거 곱하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창구의 가치를 봐야 되겠죠? 이제는 본전이 바뀌었어요. 얼마로? 7,000원 아니에요. 이제 창구는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50주를 5,000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일단 나갑니다. 자, 얼마? 50주. 자, 이거를 얼마에 자, 이게 얼마짜리가 나갑니까? 이제는 장부가가 8,000원이니까요. 그쵸? 8,000원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의 장부의 단가는 7,000원이 아니고 8,000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8,000원 나가는 거예요. 올랐잖아. 그쵸?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변에, 자, 현금 들어오는데, 자, 이 현금은 여러분들 얼마가 들어오는데요? 50주를 5,000원에 팔았답니다. 그러면은 50주 곱하기 5,000원이면 요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50주에 8,000원이니까 58에 40 얼마? 40만원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돈은 5, 25 얼마? 25만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잠시만요. 돈은 25만원 들어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40만원짜리를 25만원에 팔았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가? 15만원만큼이 손실이죠. 그렇죠? 얘는 드디어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취득한 다음 연도에는요 반드시 뭐다? 직전 연도의 공룡가치랑 비교하는 거니까 결국 직전 연도의 주가가 다음 연도에서 이제 본전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80주에서 50주를 팔았으니까 그쵸? 현재 장부에는 이제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30주가 남아있겠죠. 그쵸? 80에서 50 팔았으니까. 자, 이게 이제 장당 주가가 얼마짜리입니까? 당연히 8,0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자, 근데 이제 5번 문제 마지막 문제이죠? 자, 결산시 위에 강원전자 주식을 이제 일주당 얼마? 6,000원에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페어밸류, 공정가치가 이제 얼마나 얘기입니까? 그렇죠. 요 30주가 장당 이제 얼마가 되었다? 6,000원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24만원이고 맞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8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올랐어요? 내렸어요? 내렸죠? 자, 얼마가 내렸습니까? 6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그렇죠? 23만원짜리가 이제 8만원 되었으니까 6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럼 이제는 뭐가 된다?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제 뭘로 분개한다? 그렇죠. 죄송한데 좀 내려서 분개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좀 좁네요. 네. 차변은 뭐가 된다? 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해가지고 얼마? 6만원이 되는 겁니다. 차변에.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대변은 뭐다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얼마? 6만원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이제. 이해되겠죠?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건 여러분께 좀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적었지만 평가 손실이나 평가액은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죠. 그냥 30주짜리가 그쵸? 8,000원이 6,000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2,000원 떨어졌죠? 그러면 30주에서 2,000원 곱해가지고 6만원 바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죠? 2,000원만큼 떨어졌으니까 그 2,000원을 30주에 곱하면은요 6만원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제 나머지 요 30주가 이제 다음 연도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다음 연도에는 뭐다? 얘가 아니라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다음 연도에 잔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말의 주가가 다음 연도에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붕괴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